지방과 서울,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늘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역 아이들의 의료 지원도 부족합니다. 오늘 뉴스브리지에서는 농어촌 어린이들의 의료 격차를 고민해봅니다.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더 행복할 거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서울에서만 자랐는데요. 또 자연을 동경하는 어른이기도 합니다. 아마 도시에 사는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뭔가 지방하면 한적한 동네, 산과 들이 있는 땅, 자연을 벗삼은 환경, 맑은 공기에서 이웃의 따뜻한 온정으로 무럭무럭 성장한 아이들, 이렇게 환상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세이브 더 칠드런이 2019년에 조사한 아동 삶의 질을 살펴보면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아동의 삶에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네, 사실 아동 삶의 질이란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시골이니까 공기가 맑고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다 에서는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2년부터 아동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정량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동 삶의 질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항목을 8개로 나누고 이걸 세분화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위험과 안전, 물질적 상황, 교육, 주거 환경,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인성 등입니다. 네. 그래서 세분화해서 뭔가 이런 측면들을 어떤 것들이 이 사항에서 또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령 건강 같은 경우에서는 아동이 얼마나 자주 아픈지, 네. 병을 앓고 있는지 아는지, 운동을 적당히 하고 있는지, 균형 잡힌 밥을 먹는지, 네.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등이 있겠고요. 이런 비슷한 그 질문지로 아동이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지, 네. 부모나 학우 간의 관계는 어떤지, 학교 폭력이나 비행은 빈도가 높지 않은지,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거나 이러지 않은지, 학업 성취도가 높은지, 주거 환경이 과밀하거나 불안정하지 않은지, 네. 마지막으로 인성 발달이 바람직한지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수로 수치화하면은 명백히 농어촌 어린이, 지방 어린이가 도시의 어린이보다 삶의 질이 낮습니다. 네. 네, 순위를 보시면요. 1위가 세종, 2위가 부산, 3위가 대전, 4위가 인천 순이고 뒤에서부터는 14위 강원, 네. 15위 충북, 16위 충남, 17위 전남 등입니다. 이 순위를 보면은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는 순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이 8가지 측면을 바라보면은 저희가 방금 환상 말씀드렸죠. 그 지방 아이들은 그래도 주관적인 행복감은 조금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통계를 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모든 부분이 도시에 비해서 지방이 확실히 명백히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삶의 질이 낮은 데는 사실 부모의 소득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 아동복지와 직접 연결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아동 복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지역 저소득 가구의 아동 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농촌 지역 저소득 아동 가구 비중은 농촌 지역 전체 아동 가구 대비 18.1%에서 24.7%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네, 이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보고서와도 일치한데요. 농촌 전체 만 7세에서 12세 아동 가운데서 저소득 아동 가구의 비중은 2016년 기준 24.2%입니다. 네. 예, 이 퍼센트가 최저 생계비의 150% 미만으로 생활하는 가정인데요. 이렇게 총소득이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의료비 부담도 클 것이고 그렇죠. 교육비 부담도 클 것이고 이 수치가 자연스럽게 아동 복지와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저도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또 천식과 같은 생활 질환도 생기게 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의료비도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네, 의료 접근이 당연히 어렵겠죠.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방으로 갈수록 부족하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네. 사실입니다. 서울은 큰 병원이 많이 있지만 지방은 기본적으로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때 이송 거리가 상당히 멀고 이게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서울의 산부인과 병원이 4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전남에는 전 지역을 통틀어서 산부인과가 18개뿐입니다. 아, 또 차이가 강원도에 많이 18개 나네요. 시군이 있는데요. 이 중에 12개는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산전 진찰 받으려고 해도 출산을 하려고 해도 모두 큰 도시로 나가야 가능해서 원정 출산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네. 여기서 나오겠죠. 또 소아과로 보겠습니다. 강남 3구 지역에 소아과가 97개가 있는데 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56개 시군구에는 소아과가 아예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보통 다 지방이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시골 마을 단위에서는 간단한 진료를 보거나 영유아 예방 접종을 받으려고 해도 꼬박 하루가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만 하는데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또 필요한 영양제가 있겠죠. 이런 걸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네, 아동이 성장하는데 영양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만 해도 아이들은 사실 충분한데요. 어떤 이 영양제 문제가 상징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에 맞는 다양한 영양제를 구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네. 그다음에 택배가 잘 오지 않는 곳도 있을 거고요. 조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영양제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런 아동 복지의 접근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영양제를 사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정보 격차가 의료 격차, 또 건강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한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점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객관적으로 농어촌 아이들의 삶의 질이 지방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계속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흐름상 갈수록 사람들은 대도시에 모여 사는 경향이 두드러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 어린이의 발달과 삶의 질을 지방이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인프라 보완이 필요할 건데요.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데 농어촌은 놀이터, 문화체험,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 지역을 이동해서 체험 활동을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도 부족하고 네. 물건을 구하기에도 도시에 비해서는 어렵습니다. 경제 수준도 어쩔 수 없이 낮고요.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도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언급드린 이 모든 게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도시와 농촌의 격차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소득 격차, 교육 격차 많겠죠. 그중에서도 우리 의료 격차는 정말 삶의 질과 연관된 것인 만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차 해소에도 힘써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